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더니 왜 우리 가족만 이리 굶주려야 하나요? 농부 만복의 처절한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때 멀리서 붉은 불빛이 흔들립니다. 내가 바로 그 유명한 정직한 농부로구나. 내기를 하자 인간. 내 정직함을 시험해보마. 도깨비의 제안에 만복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세 번의 시험, 만복의 정직함이 무너지는 순간 그의 가족은 영원히 굶주림에 시달릴 것입니다. 과연 그는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가난한 농부의 절망. 조선 후기 강원도 산골 마을. 해가 서산 너머로 저물어 가는데도 만복은 여전히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널쩍한 삿갓 아래로 고단함이 묻어나는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쟁기를 끌던 늙은 소도 이제는 지쳐 코를 벌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해는 지는데 일은 절반도 못 끝냈구나. 만복은 쟁기에서 손을 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년째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땅은 갈라지고 농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향을 등졌지만 만복은 아픈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보다 더한 것이 굶주림이라더니 맞는 말이야. 한숨을 내쉬며 만복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도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정직함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다 관가의 곡식을 훔치고 세금을 속이고 이웃의 것을 슬쩍 해도 우리 가족은 정직하게만 살았는데 하늘은 왜 우리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만복은 소를 끌고 집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에 들어섰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발 아래 길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이 길을 수없이 걸어왔기에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 저녁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만복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횃불을 든 것으로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불빛이 지면에서 떠서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와의 만남. 저게 뭐지? 도깨비불인가? 만복은 호기심에 불빛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를 나무에 묶어두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자 신기하게도 불빛은 마치 그를 부르는 것처럼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상하네. 잠깐만 기다려. 불빛을 따라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만복은 갑자기 넓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불빛이 공중에 떠 있고 그 아래에서는 붉은 얼굴에 뿔이 달린 이상한 생물들이 북과 장구를 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술상에는 만복이 평생 보지 못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깨비? 만복의 작은 탄성에도 모든 소리가 멈추고 도깨비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흐르다가 가장 크고 위험 있어 보이는 도깨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호호, 이게 웬 반가운 손님인가? 인간이 우리 잔치에 찾아오다니. 그 도깨비는 감투를 쓰고 있어 다른 도깨비들과 달리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는 도깨비들의 두목인 감투각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만복은 겁에 질려 물러서려 했지만 감투각시는 손짓으로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니, 가지 마시게. 오늘은 우리 도깨비들의 특별한 잔치날이라네. 인간 손님이 찾아온 것도 뭔가 인연이 있어서일 테지. 자, 같이 즐기다 가게나. 만복은 망설였지만 도깨비들의 강한 권유에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음식들이 그의 앞에 놓였고 허기진 그의 배는 크게 울렸습니다. 드시게. 인간 맘껏 먹고 마시게나. 감투각시의 말에 만복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도깨비들은 친절했고 만복에게 끊임없이 음식과 술을 권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감투각시가 만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만복이라고 합니다. 만복이라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다는 뜻인데 자네 얼굴을 보니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구먼. 어째 그리 힘들어 보이나? 만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년째 흉년이 들어 가족들이 굶고 있습니다. 아내는 병들어 누워있고 어린 아이들은 배고파 울고. 그래도 정직하게만 살았는데 하늘이 왜 저희 가족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투각시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호호, 재미있군. 자네가 바로 그 소문난 정직한 농부로구나. 우리 도깨비들도 자네 소문을 들었다네. 어떤 유혹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항상 바른 길만 간다는. 만복은 놀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도깨비들은 인간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지. 특히 자네 같은 특별한 인간은 더더욱. 감투각 씨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만복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마이너스 황금의 유혹. 내기를 하자. 인간 내 정직함을 시험해보마.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자네와 가족이 평생 굶지 않을 선물을 주겠네. 만복은 의심스러웠지만 가족을 위해 어떤 가능성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그건 차차 알게 될 걸세. 자, 첫 번째 시험을 시작하지. 감투각 씨가 손뼉을 치자 갑자기 만복의 눈앞에 황금이 가득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작은 금덩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 방에는 누구도 없네. 자네가 이 중에서 단 하나의 금덩이만 가져가도 가족들이 몇 달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걸세. 아무도 모를 테니 한 개만 가져가게. 만복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굶주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 하나만 가져가면 아이들이 며칠은 굶지 않을 텐데. 그러나 만복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금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당하게 번 것이 아니니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감투각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만복을 바라보다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호, 과연 소문대로군. 첫 번째 시험 통과일세. 두 번째 시험 마이너스 거짓말의 유혹. 다음 날 만복은 아침 일찍부터 밭으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지만 그의 배는 여전히 든든했고 감투각 씨가 준 작은 붉은 구슬이 그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구슬을 꺼내볼 때마다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웬 부자로 보이는 사람이 만복의 밭을 지나가다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비단 옷에 은장식 갓을 쓴 그 사람은 매우 조급해 보였습니다. 여보게, 농부. 혹시 이 근처에서 돈주머니를 보지 못했는가? 은 10냥이 들었는데 방금 전에 잃어버렸네.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돈주머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복의 시선이 밭 한 구석에 떨어진 작은 물체에 닿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말 은화가 든 돈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붉은 구슬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간 만복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도깨비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저기, 만복이 부자를 부르자 그는 재빨리 돌아보았습니다. 뭔가? 제가 방금 돈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만복은 돈주머니를 들어올려 보여주었습니다. 부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오, 고맙네.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구먼. 이은 10냥은 내게 매우 중요한 돈이네. 자네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큰 곤경에 처할 뻔했어. 부자는 돈주머니를 받아들고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자네의 정직함에 보답하고 싶네. 이 중 한 냥을 자네에게 주겠네. 만복은 그 제안에 놀랐습니다. 은 한 냥이면 가족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돈을 꺼내기 전 만복은 붉은 구슬을 보았고 이것이 시험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그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당연한 일이니까요. 누구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부자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고 그때 만복은 부자의 눈에서 붉은 빛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부자의 모습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투각 씨가 나타났습니다. 호호호,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군. 자네는 정말 특별한 인간이야. 보상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거절하다니. 만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시험이었군요. 그렇지.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험은 아직 남아있네. 세 번째 시험은 오늘 밤 자네 집에서 진행될 걸세. 준비하고 있게나. 감투각 씨는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만복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만복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에서는 아내 복실이가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응, 일이 많아서 아이들은 저녁을 먹었나? 복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쌀이 다 떨어져서 맑은 죽을 조금 끓여 먹였어요. 만복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안녕하신가? 만복이가. 감투각 씨가 크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복실과 아이들은 놀라서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걱정 마시게. 나는 만복이 친구라네. 오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지. 감투각 씨가 손을 휘두르자 갑자기 빈 방 한가운데 풍성한 음식이 가득한 상이 나타났습니다. 고기, 생선, 떡, 과일. 만복의 가족이 평생 보지 못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고 복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죠? 어디서 이런 것들을? 만복은 감투각 씨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세 번째 시험이라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감투각 씨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네. 아내가 이 음식이 어디서 났는지 물으면 정직하게 대답하게. 그러면 시험 통과일세. 만복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그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는 것. 여보, 이 음식들이 어디서 난 거예요? 누가 준 건가요? 복실의 질문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보며 침을 삼켰고 만복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짓말 한 번이면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만복은 결심했습니다. 이건 토깨비가 준 음식이야. 지난 이틀 동안 토깨비가 나를 시험하고 있었어. 3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가족이 평생 굶지 않을 선물을 준다고 했어. 복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깨비요. 여보, 농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감투각 씨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호호. 3번째 시험도 통과했네. 과연 정직한 농부로구나. 그의 말에 복실과 아이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감투각 씨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게. 부인 이 음식 모두 진짜라네. 마음껏 드시게나. 자네 남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아이들은 처음에는 겁에 질렸지만 이내 호기심과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고 곧 방 안은 행복한 식사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감투각 씨는 만복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도깨비의 선물과 새로운 시작. 만복이, 자네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네. 황금의 유혹, 거짓말의 유혹, 그리고 가장 어려운 가족 앞에서의 유혹까지 약속대로 선물을 주겠네. 감투각 씨는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방망이를 꺼내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도깨비 방망이라네. 이 방망이로 땅을 치면 어떤 메마른 땅이라도 풍요롭게 변하지.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그 힘이 사라질 걸세. 만복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방망이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필요 없네. 자네의 정직함이 이 선물을 받기에 충분하니까. 자,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게나. 감투각 씨는 밤하늘로 사라져갔고 만복은 희망에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듬해 봄 만복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의 힘으로 흉년에도 곡식이 잘 자라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자신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성한 수확물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도깨비 방망이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한 떼기씩 마을의 메마른 땅을 찾아가 몰래 방망이로 땅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졌고 더 이상 굶주리는 아이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복은 마지막 남은 메마른 땅에 방망이의 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호. 역시 자네는 특별한 인간이야. 만복이 돌아보니 감투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감투각 씨 어른,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방망이를 잘 사용했나 보군. 자네 밭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돕고 있다니. 만복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 방망이의 힘을 혼자만 쓰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풍요가 아닐까요? 감투각 씨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자네에게 방망이를 준 거라네. 자네의 정직함과 선한 마음이 이 메마른 땅에 진정한 풍요를 가져올 거라 믿었지. 감투각 씨 어른 덕분에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마을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감투각 씨는 손을 들어 만복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다네.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지. 사실 우리 도깨비들도 자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 만복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게서 배우다니요? 그렇다네. 우리 도깨비들은 인간들의 욕심과 거짓말을 자주 목격하지.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럴 거라 생각했었네. 하지만 자네 같은 정직한 인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지. 감투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복이 이제 방망이의 힘이 다 한 것 같군. 나지막 땅까지 풍요롭게 했으니 말이야. 만복은 놀라서 방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방망이에서 나오던 붉은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방망이가 사라지나요? 걱정 말게. 방망이의 힘은 이제 이 땅에 스며들었네. 앞으로 이 마을은 도깨비 방망이 없이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걸세. 감투각 씨는 만복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에게 마지막 선물이 있네. 감투각 씨가 손을 흔들자 그의 앞에 작은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도깨비의 씨앗이라네. 자네의 정직함과 선한 마음이 담긴 씨앗이지. 이것을 마을 한가운데 심으면 어떤 재앙이 와도 이 마을은 보호받을 걸세. 만복은 감사의 마음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씨앗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잘 지키게나. 그리고 자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게.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감투각 씨는 점점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복은 상자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후로 만복의 마을은 언제나 풍요로웠고 사람들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만복이 심은 도깨비 씨앗은 마을 한가운데서 커다란 느티나무로 자라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은 종종 붉은 빛을 본다고 했습니다. 만복의 아이들과 손자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대대로 정직한 농부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달이 밝은 밤이면 느티나무 주변에서 도깨비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만복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그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거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아이들이 신기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도깨비를 만났어요? 만복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붉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토깨비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단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아이들이 떠난 후 만복은 홀로 남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지냈나? 정직한 농부여. 만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투각 씨 어른. 자네 덕분에 이 마을이 변했네. 이제 우리 도깨비들도 사람들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기로 했어. 자네 같은 정직한 인간이 있다면 이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 만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삶에 의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하네.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도깨비 나라에서 자네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 살았고 아내도 먼저 떠났으며 자식들도 모두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감투각 씨의 손이 만복에게 뻗어왔고 만복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만복의 몸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했고 그의 모습은 점점 젊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이제 도깨비 나라의 명예 손님일세. 정직한 도깨비로서 다른 인간들을 도울 수 있겠네. 만복과 감투각 씨는 하늘로 올라갔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빗줄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위기의 순간마다 정직한 도깨비가 나타나 마을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직함은 결국 가장 큰 보물이었고
만복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도깨비와 정직한 농부의 우정,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도깨비와 정직한 농부 이야기 어떠셨나요? 흉년 속에서도 정직함을 지킨 만복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정직함이 당장의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가장 큰 보물이 된다는 교훈을 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한국 전통 설화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다음에 듣고 싶은 설화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